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토요일자 신문 함께 보겠습니다. 새로운 중산층 시대, 양극화 타계로 열 것이다. 윤 대통령이 한 이야기입니다. 네, 어, 새로운 중산층 시대다. 좋은 얘기죠. 양극화를 타개를 하겠다. 어, 이번이 처음 한 얘기는 아니고요. 지금 11월 들어서 윤 대통령이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 대통령 국가 조찬 기도회 어제 아침 참석을 했는데 이런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했습니다. 이제 그 용산에서는 내년 초에 재정을 좀 풀어서 양극화를 타개하는데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다. 그랬는데 국민의힘 쪽에서 그리고 이제 기획재정부에서는 내년 초 추경 편성 아직 검토할 단계가 아니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약간 그 당정 간에, 아니, 당정하고 용산 간에 뭔가 좀 불협화음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좀 목소리가 엇갈리기도 했습니다. 김정은 얘기 잠깐 하겠습니다. 김정은이 평양에서 있었던 무장장비 전시회 개막식 연설을 했는데요. 미국과 갈 때까지 가봤다. 이러면서 마치 미국한테 뭐 크게 실망한 것처럼 했지만 사실은 협상을 언급을 했다. 협상을 언급을 했다. 지금 뭐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협상을 언급한 거 이 대목에 주목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제 이런 거거든요. 평양 무장장비 개막식 연설. 그런데 내가 확신하는 것은 적대적 대북 정책이다. 또 이런 말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미국은 변하지 않는다. 적대적 대북 정책이 일관될 것이다. 라는 점을 나는 확신했다. 라고 김정은이 말했는데 그 부분에 방점이 있는가 아니면 협상을 언급한 부분, 즉 협상과 공존 표현을 써서 빅딜 뜻을 내비친 이 부분에 방점이 있는가 좀 해석이 엇갈리는데요. 이제 이런 내용이 지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트럼프와 대결 구도 속에 재회 가능성은 있다. 트럼프하고 다시 만날 가능성이 있다. 지금 이제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기사 내용을 조금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내용을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미국과 함께 협상 주로의 갈 수 있는 곳까지 다 가봤다. 협상 노선, 협상 주로는 북한에서 쓰는 표현인데요. 이 부분도 좀 줄을 그어볼까요? 우리는 미국과 함께 협상 주로 갈 수 있는 곳까지 다 가봤다. 협상 결과에 확신한 건 초대국 미국의 공존 의지가 아니라 철저한 힘의 입장과 침략적 적대적 대조선 정책이다. 이제 이렇게 말을 했는데 여기에 이 협상이라는 말을 썼다는 이 부분에 의미를 부여하는 그런 분석가들도 있습니다. 조선일보가 일면 톱으로 보도를 한 건데요. 이런 겁니다. 포퓰리즘 정책이 키우는 대학 거품이다. 예를 들어서 대학 등록금을 16년 동안 동결이 돼 있는데 그 대학생들에게 75% 장학금을 주고 생활비도 지원한다는 것. 이것은 결국 같은 청년인데 고졸자는 외면하는 것 아니냐. 이건 역시 2026년, 2027년 두 차례 있을 선거를 앞두고 표심을 노린
퍼주기가 아니겠느냐. 이런 비판적 기사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제 그 부분인데요. 이 기사는 재정으로 양극화를 해소한다. 이 이야기를 용산에서 꺼냈었거든요. 그래서 추경의 불씨를 용산에서 던졌는데, 그런데 지금 이제 당하고 정부에서는 그거는 아직 그 단계는 아닌 것 같다. 지금 이렇게 브레이크를 거는 거 아닙니까? 아무튼 그건 별도로 윤 대통령이 한동안 건전재정을 강조해 왔는데 이제는 적극재정으로 돈을 푸는 쪽으로 정책이 달라진 기류가 있다. 윤 대통령 임기 후반기에 양극화 타개 목표, 트럼프 폭풍과 내수 침체 등 복합 위기가 있다. 여권에서 유연한 재정정책 요구가 빗발치고 있는 것이다. 내년 초 추경엔 선을 그었지만 여지는 남겨있다. 개각설에 대해서는 상당한 물리적 시간이 필요하다. 물리적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반응을 보였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인적 쇄신은 일단 대통령실 참모들부터 먼저 하고 그리고 총리를 포함한 국무위원들 개각은 아마 내년으로 넘어가는 것 아니냐. 다들 이렇게 관망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민주당이 상법을 개정하려고 그러고죠. 그런데 지금 재계하고 국민의힘은 여기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재계도 반발하고 국민의힘도 반발하고 그러자 이재명이 그렇다면 상법 개정 토론해보자. 이제 이렇게 역제안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경제인협회 국내 주요 16개 기업 사장단이 상법 개정에 반대하는 긴급 성명을 냈거든요. 민주당이 내놓고 있는 이 상법 개정안 그 골자는 그 주주들이 회사를 위해서 일한다라는 부분을 회사와 주주를 위해서 일한다 이렇게 고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재명 대표 입장은 뭐냐? 소액주주, 이른바 개미 투자자들을 위해서 상법을 개정하려는 건데 왜 그러느냐라는 것이고 이제 재계하고 국민의힘 쪽에서는 그렇게 하면 회사가 경영이 매우 취약해지고 1년 12달 이 소송에 시달리느라고 경영이 이루어지지 않을 이루어지기가 힘들고 그리고 해외 헤지 펀드의 공격이 있을 경우에 아주 취약해진다.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인데요. 삼각파도 맞닥뜨린 한동훈 리더십. 이런 제목을 붙였네요. 삼각파도. 뭐를 삼각파도로 했느냐? 한동훈 대표 요즘 좀 뭐 여러 가지 사방에서 좀 압박이 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건 맞은데 무엇 때문에 삼각파도라는 말까지 썼을까요?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이제 이 부분인데요. 여러분 이미 알고 계시는 뭐 그런 내용일 겁니다. 당원 게시판 의혹, 한동훈 대표 가족 명의의 대통령 부부 비방글, 한 대표가 인정도 부정도 안에 논란을 키우고 있다. 그러니까 이 당원 게시판에 있는 게시글 실제 작성자가 누구냐 이제 이 문제거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줄어든 쇄신 목소리, 보수 결집과 여권 쇄신 투 트랙에서 윤 대통령 회견 후 쇄신 요구가 급격히 약화되고 있다.
세 번째, 리더십과 포퓰리즘 논란. 원내대표와 불협화음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한동훈 대표가 가상화폐, 비트코인 이 과세를 유예하자 또 이걸 주도하고 있는데 이게 포퓰리즘 아니냐. 금투세에 의해서 이어서 가상화폐 과세도 유예하자는 주장은 포퓰리즘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당원 게시판 의혹, 줄어든 쇄신 목소리, 리더십과 포퓰리즘 이런 삼각파도를 정리를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삼각파도라는 말은 좀 과한 부분이 있고요. 네, 한동훈 대표가 일단은 좀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거고 내실을 다지는 쪽으로 그렇게 스탠스를 지금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쇄신에 대해서 대통령이 해야 될 일을 집권 여당의 당대표가 참견하지 않겠다. 대통령이 해야 될 일을 국민의힘 당대표가 뺏어와서 자기가 마치 주도하는 것처럼 그런 모습을 보일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리더십과 포퓰리즘. 아니 어떤 정책이든 정치인의 정책은 다 포퓰리즘입니다. 이렇게 따지기 시작하면 포퓰리즘 한도 끝도 없지요. 그리고 이 추경호 원내대표하고 이제 불협화음이 있다 했는데 이거는 뭐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요. 추경호 원내대표는 그 대통령과 한 목소리 코드를 맞추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원내에서 하는 일은 추경호 원내대표한테 일임하는 이제 그런 모양을 갖춰야 된다라는 제가 말씀을 이미 드린 바 있습니다만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봅니다. 여기서 이 부분은 아니고 네 지금 하나 남아서 이 당원 게시판 의혹 이 부분만 이제 해소를 하든지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오면 그 다음 단계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민생경제 당정협의회가 열렸는데 맥 빠진 당정협의회 이런 제목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 사람만 있는 겁니다. 한동훈, 그 다음에 한덕수 국무총리. 당연히 여기에 있어야 될 용산 대통령실의 핵심 참모, 그리고 추경호 원내대표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대통령실과 추경호는 불참, 내년 추경 편성 논의도 못해. 그런데 더더욱 홍철호등 대통령실 수석들이 여당 의원 30여 명과 오찬 회동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신동훈 대표가 하는 광정 민생경제협의회에는 대통령실에서 오지 않았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이 여당 의원들 친윤계 중심의 의원들이었겠죠? 점심을 따로 먹었다. 이런 겁니다. 어떻게 보면 좀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당원 게시판을 놓고 공수가 바뀐 친윤 친한 지금까지는 모든 사안에 대해서 인적 쇄신, 명태균 의혹 등등에 대해서 친한이 친윤 쪽을 공격했다면 이제는 당원 게시판 의혹을 놓고 친윤이 친한을 공격하는 친윤 한 대표가 해명하라. 친한 수사 결과 지켜보자. 그나저나 이런 것들은 다 소소한 문제고요. 문제는 월요일 날 있을 이재명 위증교사 1심 선고입니다. 조선일보가 아주 공들여서 조사를 해봤는데 지난 3년간 위증교사 1심을 전수조사를 해봤더니 83%가 징역형이더라.
열에 8, 9은 징역형이다. 그래서 이 위증교사를 한 그 위증교사로 그것이 재판에 영향을 줬는지 이것이 관건이다. 이겁니다. 좀 자세하게 살펴볼까요? 네, 이 부분 위증교사 1심 판결을 해서 71명을 분석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중에 징역형 집행유예 포함해서요 59명이다. 71명 중에 59명은 83%. 이 중에 집행유예 없는 실형을 사는 사람은 25명, 35%. 3분의 1쯤은 집행유예 없이 바로 교도소로 직행. 집행유예. 그러니까 징역형인데 집행유예는 47.9%. 그래서 결국은 위증교사를 보면은 대부분 절반쯤이 징역형인데 징역의 집행유예 이렇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이건 볼까요? 판결 90%는 위증보다는 위증교사를 더 엄벌을 했다. 이런 거는 이제 이재명 대표가 지금 가슴이 쿵 내려앉는 그런 통계라고 볼 수가 있지요. 시킨 사람 이득이 실행한 사람 이득보다 더 크다. 이득이 큰 만큼 더 엄벌을 받아야 된다. 그러나 재판 영향이 적다면 벌금형 등 감경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재판 영향이 적다면 벌금형 등 감경이다 그랬는데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 부분이 왜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냐? 다시 제가 좀 색칠을 해 보겠습니다. 재판 영향이 적다면 벌금형 등 감경이다. 그렇지 않으면 징역형이다. 이렇게 갈릴 수가 있는데 여러분 잠깐만요. 저하고 얼굴 보면서 얘기해 보죠. 여러분 이재명 대표는요. 공직선거법으로 재판을 2번을 받습니다. 3번을 받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뭐 예전에 존재감 없었을 때 그 선거법 빼놓고 최근에 있었던 선거법만 보면은 2018년 선거법 재판이 시작된 게 있고 2022년 선거법 위증교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2018년에는 지금 여기에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 병합된 사건이었어요. 2018년에 신형 정신병원 강제 입원에 대해서 거짓말을 했다. 이게 하나 있고요. 그 거짓말이 하나 있고 또 다른 거짓말은 뭐냐? 검사 사칭을 억울한 누명을 썼다. 이 거짓말이 있는 겁니다. 그 두 거짓말을 병합을 해서 재판을 받았어요. 근데 이 재판이 대법원에 가서 권순일 대법관의 주도로 파기환송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이 돼서 파기환송심에서 결국 무죄로 결판이 난 겁니다. 그런데 그때 그러니까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거죠. 그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그 위증이 누가 했었느냐? 김진성 성남시장 수행비서가 그 위증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2018년에 있었던 그 선거법 위반, 허위사실 공표, 그 무죄로 결판이 난 거기에서 김진성의 위증교사만 따로 떼어내서 이번에 재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래가지고
이건 2022년에 시작됐고 그 1심 선고가 이제 이틀 뒤 월요일 날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조선일보에서 분석하고 있는 것처럼 이게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쳤느냐? 지난번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그 첫 번째 공직선거법 그때 영향을 미쳤느냐? 영향을 미쳤다. 영향을 미쳤다. 그게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이 됐다 결국은. 따라서 이번에 위증교사 1심 선고는 매우 중형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지금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이제 그 원문으로 돌아가서 보면은 이제 이겁니다. 재판 영향 적다면 벌금형인데 재판 영향이 적은 것이 아니라 적었던 것이 아니라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김진성의 위증이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따라서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 그것도 매우 중한 징역형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들 보고 있는 겁니다. 금고형 이상 확정된 대선에 못 나가는 거, 이재명은 과거 선거법 무죄와 관련 위증 안 시켰고 재판 도움도 안 됐다. 근데 재판 도움이 안 된 것이 아니라 이건 이제 그 피고인 이재명의 주장일 뿐이고요. 결국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이 됐던 겁니다. 검찰에서는 증인이 김진성이 피고인 이재명의 요구로 거짓말을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제 하루 종일 이게 화제였습니다. 지금 이제 사진 보시면은 이건 국회에서 뭐 김치와 관련해서 행사가 있었어요. 이제 그래서 이 네 사람이 지금 함께 사진을 찍고 뭐 앞치마 두르고 손에 이제 김치 한 포기씩 들고 이제 웃으면서 사진을 찍고 있는데 여기 이재명 대표 있고요. 이제 국회 농축산위 그 위원장 어기구 이제 의원이고 이재명 대표, 그다음에 윤은주 뉴코리아 대표, 그다음에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비서실장 이해식 이제 네 사람 사진 있는데요. 자, 아무튼 모레 위증교사 선고를 앞두고 이재명 대표가 뭐라고 했느냐? 사법부를 믿는다. 이래서 사람들이 깜짝 놀랐잖아요. 응? 이게 무슨 말이야? 사법부를 믿다니? 어? 미친 정권에 아부하는 미친 판결이라고. 어? 그 지금 당 지도부에서는 그렇게 회의만 열면 그런 얘기를 해왔는데 아니 이재명이 갑자기 사법부를 믿는다니 이건 또 무슨, 그러면서 의원들한테는 거친 언행을 주의해달라. 당내 긴장감이 높아지자 로키 대응. 이 부분 좀 볼까요? 이 대표 사법부 싸잡아 비난해서는 안 된다. 흑역사 있지만 반드시 제 길 찾아갔다. 오늘 장애 집회에서도 발언 않기로 했다. 지금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 부분 갑자기 사법부에 납작 엎드린 듯한, 여기 좀 여러분하고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2020년 대법원이 친형 강제 입원 관련 사건에 무죄를 선고한 일. 이게 뭐냐면요. 아까 말씀드린 것. 2018년에 재판이 시작돼가지고 2020년에 대법원이 확정 판결을 했던 그 친형 강제 입원 사건, 그리고 검사 사칭에 억울한 누명을 썼다라고 거짓말을 한 사건에 대해서 이제 무죄를 선고를 했었고, 그 무죄를 선고하는 재판 결과에 심대한 영향을 끼쳤던 김진성 수행비서의 위증, 이게 이제 월요일 날 선고가 나오는데 이재명 대표는
이런 말은 안 하는 게 차라리 낫지 않았을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본다면 말이죠. 판사한테 괜히 이걸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작년에 9월에 체포동의안 통과 후 법원에서 이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 이제 이것을 열거하면서 뭐라고 했느냐. 그러니까 지금 말이죠. 그 2020년 대법원이 무죄 선고했던 거 이때도 김만배하고 뭐 권순일하고 뭐 재판 거래가 있었다 뭐 그것 때문에 지금 아직도 그 의혹이 전혀 해소가 안 되고 있고 언젠가는 또 그게 세상에 밝혀질 일인데 그걸 또 끄집어내 가지고 이걸 또 자랑스럽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느냐. 결국 사필 규정에서 제자리를 찾아준 것도 대한민국 사법부였다. 양심적이고 정의감이 투철한 유능한 법관이 압도적으로 많다. 제가 이런 말이죠. 이재명 대표 쓸데없는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닌가. 공직선거법 위반,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때린 한성진 부장판사는 그러면은 비양심적이고 정의감도 없고 무능한 법관이었다는 뜻이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법관들을 갈라치기 하고 법관들의 내부 갈등을 야기하고 뭐 이런 발언인 것처럼 들리는 측면이 있는가 하면은 이재명 대표는 아주 유명한 발언이 있잖아요. 박근혜 전 대통령 존경한다고 그랬더니 진짜 존경하는 줄 이라고 발언한 그 내용 때문에 아주 그때도 곤욕을 치렀었는데 이번에도 바로 저희 독자들은 뭐라고 하시느냐. 아니 나중에 이런 말 나올 거 아닙니까? 그 월요일 날 김영이 선고되면은 또 이재명 쪽에서 정의감이 투철하다고 그랬더니 진짜 정의감이 투철한 줄? 뭐 이런 말 안 나오겠어요? 이런 말을 하는 그런 그 절박한 심정을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결국 이재명 대표의 한계는 이런 말을 할 때 이런 말을 진정성 있게 받아들여 줄 것인가 라는 점입니다. 지금 월요일 날 판결문을 마지막 손질하고 있을 위증교사 혐의 그 재판부가 이런 말을 아마 읽어볼 텐데 글쎄요. 공감할까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동아일보 사설 용산이 먼저 확 바뀌지 않으면 총리나 장관 바꾸나 마나다. 중앙일보 위증교사 월요일 이재명이 그 김진성 수행비서한테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 그러니까 이재명 변호사한테 다 뒤집어 씌우자라는 분위기가 있었다는 것을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라는 건데 아무튼 이 고의성이 있었느냐 여부도 쟁점이다. 그러니까 두 가지 고의성이 있었느냐의 여부 그 다음에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쳤느냐의 여부 이게 쟁점이다. 자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결국은 그렇습니다. 결국은 이재명 대표 11월 15일, 11월 25일 여기 이제 결과가 나오면 아마 우리나라 정치판이 또 한번 크게 뒤집어지는 그런 고비를 넘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